30년간 성실하게 모은 퇴직금, 가장 친한 친구의 말 한마디에 한 달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눈을 빛내며 이건 확실한 정보야, 나만 믿어라고 속삭인다면 과연 그 손을 뿌리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단순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랜 믿음과 관계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평생의 노력을 앗아가는 지인형 투자 사기의 실체와 그 칼날로부터 내 퇴직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어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어떻게 현직 경찰인 친구에게 전 재산의 절반을 넘겨주게 되었는지, 그 믿음이 무너지는 처참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30년간 낡은 작업복을 입고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마친 박영수 씨의 손에 쥐어진 퇴직연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달아빠진 구두를 몇 번이나 고쳐 신으며 아이들 학자금과 부모님 병원비를 대느라 변변한 여행 한 번 못 갔던 세월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친구, 현직 경찰 간부인 김경희가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친구의 존재는 늘 든든했고 그의 말은 법보다 더 강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경희가 술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천만 원의 수익을 인증하는 붉은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요즘 코인 선물 거래로만 8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형님, 퇴직금 그거 은행에 그냥 놔두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서 푼돈 됩니다. 제가 특별히 끼워주는 겁니다. 박영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세상 물정 어두운 자신에게 경찰 친구가 직접 손을 내밀어 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박영수 씨는 결국 퇴직금의 절반인 2억 원을 김경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김경희가 보내주는 수익 인증 메시지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달 뒤 거래소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출금이 막혔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경희는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중에야 드러난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김경희는 이미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박영수 씨뿐만 아니라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들에게까지 똑같은 수법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씨에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30년 우정이 남긴 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제복입니까? 남편과 사별 후 많지 않은 유족연금과 평생 아껴 모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50대 후반의 이정희 씨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는 외로운 그녀에게 친자매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상기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엄청난 기회야. 유명한 IT 기업이 상장하기 직전인데 우리한테만 비상장 주식을 살 기회가 생겼대. 이정희 씨가 망설이자 친구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걱정 마. 나도 내 3년짜리 적금 깨서 1억 넣을 거야. 우리 이거 대박 나면 그동안 못 가봤던 유럽 여행 다니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자. 친구도 함께 투자한다는 그 한마디가 이정희 씨의 마지막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그녀는 노후를 위해 묻어두었던 7천만 원을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도 대박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해독이 불가능한 영어 자료만 보여주며 상장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대. 원래 큰 건들은 다 이런 거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이정희 씨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친구의 얼굴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니, 투자는 본인 책임이잖아. 어떻게 투자금을 빌려준 돈처럼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친한 지인이 나도 투자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길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최면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최철민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교훈을 동시에 줍니다. 그는 거래처 직원과 자주 어울리며 어느새 형님, 동생하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님, 딱 3개월만 묻어두면 2배가 되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최철민 씨는 의심 없이 4천만 원을 그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약속한 3개월이 되자 동생은 온갖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마르는 시간, 최철민 씨는 절망 속에서 문득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은 법정에서 투자가 아니라 형님이 그냥 쓰라고 증여해준 돈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최철민 씨가 무심코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었던 카카오톡 대화방. 그 안에는 투자, 수익금,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이 대화 기록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상대방은 결국 원금 4천만 원 전액을 돌려주며 눈물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배신당하는지 그리고 기록 한 줄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유독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정상적인 의심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친구나 가까운 지인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약관의 작은 글씨 하나까지 꼼꼼히 따지는 사람도 친한 친구 앞에서는 설마 나한테 사기치겠어? 라는 생각 하나로 모든 확인 절차를 생략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담보로 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투자를 거절하면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선한 마음을 그들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형님, 저를 못 믿으세요? 라는 그 한마디는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퇴직금보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수익이라는 달콤한 독 때문입니다. 많은 지인형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 투자에 대해 약속대로 혹은 그 이상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내 통장에 찍힌 몇십만 원의 수익금은 이건 진짜다라는 확신을 주게 되고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이 우리의 남은 전 재산을 노리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하고 집요한 함정들로부터 내 평생의 자산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인간 투자 방어 수칙 5가지를 당신의 마음속에 철칙으로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끼리 너한테만이라는 말은 위험 신호로 인식하십시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고급 정보야 라는 말은 99.9% 사기입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투자는 결코 어두운 골방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햇볕 아래서 떳떳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모든 제안은 일단 거절하십시오. 둘째, 친구의 말이 아닌 객관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친구가 보여주는 수익 인증 화면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그 회사가 실존하는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상품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0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자 검증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반드시 배우자나 자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공유하고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사기꾼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피해자가 고립되어 혼자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사기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대화와 거래 내역은 자동으로 기록하십시오. 최철민 씨의 사례가 증명했듯이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은 친구를 의심하는 행위가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자기보호 장치입니다.
관계의 민망함보다 내 노후의 안전이 수백 배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거절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진짜 친구는 결코 당신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관계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잘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아. 내 은퇴 자금은 무조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내 인생의 원칙이야 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로 멀어질 사이라면 그 관계는 어차피 오래 갈 수 없었던 관계입니다. 당신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퇴직금,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종 책임자는 세상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한 친구일수록 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하고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 앞에서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줄 굳건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친구와는 돈 이야기가 아닌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남겨두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의 안타까운 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를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